안녕하세요. 번역가 이미선입니다. 오늘은요, 번역료 산정하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이미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려 보려고 해요. 번역료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뭐 어느 쪽이 먼저든 뭐 선택사항의 문제인데 실제 생활을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번역료를 산정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일할 거야 라는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고 쓰고 하는 거 내가 한 달에 고정 지출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돼. 그 기준으로 번역료를 산정을 해 보는 겁니다. 기준은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기준을 세워 봤습니다. 대략적인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뭐 최소 생활비, 가로치고 교통비, 식비, 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는 뭐 전세든 아니면은 집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은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셨건 그럼 이자를 어차피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생활비 내역을 이 정도로 적어봤습니다. 뭐 보험료, 공과금, 뭐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최소 생활비 플러스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다 넣어 본 거예요. 저축을 한다라는 가정해서 그 다음에 용돈 얼마 정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추가되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어봤어요. 뭐 교통비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식비는 한 달에 한 45만 원. 월세 보통 60만 원부터 시작하죠. 월세 60. 공과금 10만 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될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공과금 10만 원, 보험료 10만 원 하면 지금 이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최소 월 140씩 나가는 거죠. 근데 월세를 안 내시고 뭐 전세든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셨건 이자 정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긴 30으로 좀 줄였습니다. 교통비, 식비, 뭐 월세를 안 내신다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 비용, 그다음에 뭐 공과금, 보험료 했더니 한 110 나오네요. 그다음에 저축을 한 50만 원 정도를 한다 치고 50에서 100만 원 정도 여기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저선을 일단 50으로 정해봤어요. 30만 원으로 뭐 1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우리도 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잡아본 거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번역가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축은 솔직히 꿈꾸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거의 저축은 불가능하고 생활도 계속 생활비도 마이너스 나는 생활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리가 잡히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더 이상 생활비가 마이너스 치지 않고 조금씩 이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한번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 번역료를 산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기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대충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거는 다음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용돈을 약간 줄였죠.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꼭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요 정도 돈 금액을 먼저 셈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하루 근무 시간. 어, 제가 왜 6시간으로 적어놨냐면요. 그 번역을 하실 때 내가 음, 막 아파가지고 수액 맞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좀 집중해서 일도 하고 그 정도로 해서 최대 시간으로 6시간을 잡은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작업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8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서 번역에 그 고도의 지적 노동에 시달리면 그렇게 한 달 정도 빡세게 하면 그 다음 한 달은 좀 일 못하고 쉬어야 되는 경우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뭐 20대 젊은 분들은 체력이 돼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러한 작업 패턴이 한 3년, 5년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엔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6시간으로 잡아봤습니다. 더 이상적인 건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봐요. 그런데 6시간으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주말에 쉬고 20일 근무한다 치고 이 주말에는 왜 쉬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달만 번역가로 일하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쉴 때는 쉬어줘야 그 체력으로 그때 자기 개발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근무 일수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해서 계산해봤더니 120시간이에요. 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은 120시간으로 이렇게 정해본 거죠. 저축을 안 하는 경우에 월 고정 지출비가 135만 원에서 170만 원인데 저축 우리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직업인인데. 그래서 요거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저축을 저축을 50만 원 정도 하는 기준으로 185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한 명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해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비용을 한 달에 벌어야 되고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월 120시간이니까 얘를 나눠요. 나눠봤더니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시간당 내가 최소한 15,400원은 받아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시급이 우리는 15,400원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최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플러스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5,400원. 그러면 15,400원이다. 제가 한국어, 영어를 번역하기 때문에 영어, 한국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번역을 해야 되는 원문이 영어고, 그거를 한국어로 옮기는 경우에 A4 한 장에 보통 270단어 정도가 들어갑니다. 250단어에서 270단어. 그러니까, 보통 1시간에 한 장 정도를 번역을 한다 치면, 영어, 여기서 이제 출발어 단어당 54원은 돼야 되는 거죠. 최저. 54원은 돼야 내가 생활비도 내고 최소 50만 원 정도 저축도 하고 25만 원 정도의 용돈도 쓸 수 있고 지금 최저선이 54원은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다음 거 볼까요? 아까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보면은 여기죠. 여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나왔네요. 우리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어요. 번역 실무를 하실 수 있게 되기까지 번역 공부에 내가 투자한 그 시간, 그 다음에 이 공부에 대해 공부하는 노력을 내가 기울였죠. 그리고 만약에 학위를 따셨거나 관련 어떤 과정을 밟으셨다면 그 과정 투자하셨죠. 그 비용. 그리고 만약에 번역가 프로필 같은 걸 프로즈닷컴에 유료 회원으로 올려놓으셨다면 1년에 최소 12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저는 지금 대략 한 20만 원 정도씩 연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용을 이 비용이 내가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나온 영한 출발어 단어당 54원보다 더 높아야 하는 거고 내가 아까 계산한 이 금액 185만 원에서 220만 원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시간당 아이고 이거 점이 잘못 찍혔네요. 시간당 15,400원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15,400원이에요. 15,400원입니다. 내가 이미 투자한 것들을 투자한 내용을 다시 회수하려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 하단 설명하는 란에 이거 적어 놓을게요. 예전에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고정 지출 비율, 지출 비용, 그 다음에 월 근무 시간 두 가지를 먼저 산정을 해보시고 월 지출 비용 월 지출 비용을 월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계산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당 나온 요금을 250단어 또는 270단어로 나눠 보시면 지금 내가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언어상의 출발어 단어당 요율이 얼마여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기준은요.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나는 하루에 5시간만 일했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일을 해보니까 최대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여건이 하루 5시간이야. 그리고 22일 근무한다 치면 월 100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희망하는 월 수입은 이거야. 300이야, 500이야, 100만 원이야. 그럼 여기에 쓰시고 월 근무 시간을 나누시는 거죠. 희망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이시면 이거 말고 다른 부수입이 있으시겠죠, 그죠?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나와서 독립을 해서 또는 자가 집에서 또는 전세든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또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희망 월 수입이라는 거는 아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의 것은 아니고요. 희망 월 수입을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계산이 나와요. 100시간 정도 일하면 1시간당 3만 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간당 요금을 270단어, 1시간에 한 270, 한 장 정도. 나 1시간에 2장 번역하는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하루에 딱 1시간만 일하진 않잖아요. 6시간 일하고 그 6시간을 한 달 내내 20일 동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로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전속력으로 우리가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속력으로 내가 달릴 수 있는 그 속도나 그 에너지의 한 평균치 정도로 우리가 꾸준히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최대치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널널하다 싶은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정도 분량이라도 6시간 내리 일을 하면 뒤로 갈수록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장 정도 번역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난이도가 더 높으면 사실 1시간에 한 장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시간당 요금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내 시간당이 요금이 3만 원인데 요거 한 장 번역하려고 보니까 내가 최소한 0.1센트는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계산이 서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접근 방법은 아니죠. 근데 저도 초기에 이 방법을 아예 몰라서 많이 어려웠고 이 방법을 이 번역 서비스 제공하시는 번역가님께서 자신의 요율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필요하신 수준에 맞춰서 지금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또는 가장이시라면 여기에 지금 다른 가족들을 더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더 늘어야 되실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하면 지금 영한 출발어 단어당 지금 111원인데 이 정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고정 지출이 되는 그런 금액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그 번역 요율의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고요. 뭐 혹시나 이런 계산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남겨놓는 그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격을 제한 받는 대로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번역료 이거 얼마야? 일해줄래 말래?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가님들이 그 가격을 먼저 주장하시고 니고시에이션도 하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0.5밖에 못 줘, 0.5센트밖에 못 줘 하면 나 생활이 안 돼. 그 돈 받아가지고는 나 최소한 0.1은 받아야 돼. 이렇게 내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나 내고하면 바로 그쪽에서 잘라요 하시는 분이라면 아직 이제 자리 잡아가시는 단계이실 텐데 조금씩이라도 올리셔야 돼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올리셔야 되고 내가 나중에 연차 5년차, 3년차 넘으면 알아서 늘겠지? 아니요. 제가 경험상 알아서 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늘지는 않고 여태까지 제가 상황을 보니 알아서 가격이 자꾸 깎여요. 그래서 제가 저도 최근에 한 군데 정도를 잘라냈거든요. 번역료율 너희와 거래하던 그 금액으로 나는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는 일을 할 수 없으니 가격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너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가격을 올려줄 의사가 없는 거죠. 그 정도 가격 저가로 계속 저가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번역가들이 있으니까 아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너희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해서 계약을 종료한 곳이 한 곳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제가 이걸로 생활이 안 돼.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고 번역 품질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한 곳은 그 내고가 성사된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제시한 금액이 성사된 건 아니고 그 중간치가 성사가 됐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번역료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씩 내 실력 향상해 가면서 정말 최악의 조건은 갈수록 내가 점점 개선해야지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 번역가님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받고 계신 그 번역료로 일부 분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에 다른 번역가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렵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정상적인 거는 아닌 거죠. 이 낮은 일반적으로 내가 생활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번역료가 책정돼 있다라는 거를 일단 번역가님들이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번역가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